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운맨님, 북진님, 김부엉이님, 트럼프킹콩님, 바닐라스카이님, 디리님, 머지0374님, 스푸키캣님, 김영님, ESW님, 체리주빌레님, 무적의 셀러문 지니스트님, 짱구친구님, 봉주루 JW님, 천장지구님, 이정수님, 램야우리님, 오빠곰님, 파인애플님, 비비안피님, 가자만주수목님, 창창님, 김수천님, LYS219321님, 방천하국님, 신정길님, 신명희님, 이영수님, 황명수님 모두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는 잘 보이고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지금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다행이다. 그럼 이제 선생님 다시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세입니다. 흑수저와 금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출생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수저는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사용하는 고관 대작집이거나 부잣집 자제들을 의미하고, 흑수저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의 자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태어나 보니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대한민국이 아닌 아프리카 주변 나라나 분쟁 지역의 폐허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흙과 금이 무엇인지는 알고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풍요와 여유가 넘쳐 짜증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대한민국. 자원도 배운 것도 전무했고 조상들은 사사삼경에 빠져 그 흔한 교회 하나, 운동장 하나, 남에게 돈 100원 받고 보여줄 만한 그럴듯한 유산 하나 지어놓지 못한 나라였지만, 과거 그 누군가의 선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줄 모르고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장호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한글을 못 읽으세요? 과거. 혀가 네, 자꾸 꼬여요. 네. 그 이한선 대표님이 서두를 굉장히 비장하게 쓰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때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금수저, 흑수저 그 개념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어려운 사회 용어가 아니라 간단해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내에서 금수저, 흑수저를 나누는데 이 지구촌이라는 공간에서 금수저, 흑수저를 따지자면 네, 대한민국은 어떤 수저일까요? 제가 볼 때 백금수저쯤 될 겁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7만 불, 8만 불인 나라에 뒤처지지 않게끔 잘 살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무슨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과거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마구 형사법정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땅을 파봐야 나올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불과 40년, 50년 우리는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자식 중에 몇몇은 서울 호구지책으로 큰 도시의 식모살이나 공장으로 보내야만 가족이 유지될 수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아놓은 선물입니다. 그 누군가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폐허의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큰 패러다임을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운 한을 극복하고 일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주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만큼 전자, 전기,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킨 시대를 우리는 기억에서 지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재랑이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암흑의 시대라고 여기고 부끄러워했던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네,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제 2탄이 되겠습니다. 네. 정재환 선생님 연결해서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지금의 선물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제호랑이 선생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화 다시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이한방송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는 제가 좀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터져서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선생님. 아, 나 말 잘했는 모양이에요. 많은 분들도 이걸 같이 울린 남자야. 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거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힘들고 예, 여러분들도 힘드실 텐데 예. 먼저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가 좀 길게 얘기할 거니까 안 들으셔도 되니까 내가 전달해 드리는 것도 아까우니까 네, 그냥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 관리자분들께서는 그 사람들 쓰는 거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네,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내 아이디어를 내 생각을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녕히 가시고 다시 안 봐도 좋으니까 잘 가세요. 네, 그리고 중공에서 듣고 있거나 이부에서 듣고 있거나 여기에서 뭐 좌팔들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염탐을 하고 있거나 뭐 하는 사람 있으면 잘 들어. 니네들 안 막으려면 이걸 배워야 니네들이 흥해. 근데 못 배울 거라고 나는 아니까 걱정 안 하니까 그냥 듣고 가. 시끄러우니까. 자, 오늘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네, 금수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아무것도 팔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었던 나라에서 먹여 살렸어요. 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69년까지 이후부터는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원조도 끊기는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네, 숟가락 만들어줬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80년 이후에 오일쇼크고 뭐고 다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를 내신 분이에요. 네, 잘 먹여 살렸죠, 그죠? 네. 네, 그 나라 털어먹은 놈 김영삼이는 적자를 내고 기업의 지분이 팔아나가다가 노력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사실은 외화 자산이 부채보다 우리 자산이 많았어요. 네. 그걸 IMF 가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관료 중에 그 사람은 장관은 못했어. 근데 이거를 극구 반대하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장관이 안 됐다고. 가자고 한 놈은 장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망가뜨려서 숟가락 만들어 놓은 거, 흑수저 만든 놈은 거리에서 데모하던 놈들이에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위협이 있는데 그때 북폭을 하자 그랬을 때 안 하자 그런 게 김영삼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북에다 돈을 갖다 줬어요. 그죠? 네. 네. 서해에서 우리 병사가 죽을 때 김대중이는 동경 가서 축구 보고 있었어요. 네, 노무현이는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거라서 난 잠 속 잤다 그러고 당당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맨날 걔네들이 들었을 때마다 물가 오르고 수입은 안 좋고 직장 구하기 어려웠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특히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어요. 네. 그러면 흑수저를 살래도 살 수가 없지. 네, 그렇습니다. 전부 스테인 이상은 다 썼지. 네, 근데 그 이유는 어때요? 나무젓가락으로 컵라면 먹기 바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 직장도 못 가잖아요. 네. 근데 누가 흑수저를 만들어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불평등이래. 누가 불평등을 만들었는데? 예. 지들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오늘 얘기하는 거 나중에 들으면 걔네들 얘기는 다 반대로 들으면 되겠구나. 네가 했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지적질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가 했어요. 지금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버는 소득주도 정당이래. 이 일을 해서 남을 수 있어야 봉급을 올려줄 거 아니야. 네.
근데 봉급을 국가가 정해. 네. 네. 그런 개 같은 나라가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수지국자를 1986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네. 31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2억 달러, 88억 달러, 89억 달러 정도 돼요. 89년에 갑자기 줄어요. 네. 9억 1천만 달러,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억 달러, 마이너스 96억 달러, 이게 노태우 시절이에요. 네. 그다음에 92년에 들어서서 마이너스 51억 달러, 마이너스 15억 달러, 6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돼요. 이게 김영삼 시절이에요. 그리고 1999년, 98년, 99년에 390억 달러, 238억 달러 흑자를 내요. 왜 냈을까요? 자산터로 팔았잖아.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전부 기업들의 자산이나 아니면 국가 자산, 국민들의 자산을 팔아넘기고 그러고 나서 환율을 올려갖고 얻은 게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86년에 흑자 기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흑자를 쭉 낸 거를 이어가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이어지는 이쪽을 그냥 놔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겠죠? 예. 그 흑수저는 누가 만들었어요? 시들이 만들었어.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 전에서 그랬대. 전에 흑자였어. 전에 무역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네. 전부 수입이 더 많아가지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심하게는 10배부터 시작했어. 10분의 1 수출하고 10배 수입해가지고 살았다고. 네. 그거를 흑자로 만들었다고. 전두환 대통령이.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부채가 많았던 거를 자산이 많은 나라로 만든 것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부채를 줄이는 나라를 만들고 네. 돈도 없었어. 부고라는 데였어. 근데 이런 게 이 지네들이 만든 흑수저를 왜 그렇게 금수저로 만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라. 네. 저번에 어떤 국회의원 놈이 이회창 대통령 후보 그거 할 때 뭐 부인이 돈을 받았다니 개사기 치던 그 국회의원 놈이 그게 원래 실형을 받았는데 그걸 또 사면해가지고 그게 또 국회의원 돼갖고 뭐 전두환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고? 6.25 전 참전했니 너는? 월남전은 참전해봤어? 그 양반은 거기다 참전해보고 네. 대간척 작동도 해보시고 국가를 이렇게까지 만드신 분이야. 근데 사기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 참 재밌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판을 다 엎어야 돼. 방법이 없어. 네. 그거에 질려가지고 180석에 가까운 보수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도장 갖고 도망가갖고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놈이 또 있지. 네. 그니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언론 믿지 말고 정치인 믿지 말고 우리 눈을 믿자. 네. 내가 판단하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전두환 대통령의 그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저번에 라이트 커브 선생님이 그 밑에다 그 댓글 달은 거 보니까 컴퓨터 PC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오늘 그걸 얘기하고 네. 기분 나면 더 갈 수 있고. 네. 네. 근데 하여간에 오늘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한국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 처음에 연구소 비슷한 걸 만들어서 한국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소위 하면 그때는 사실 금성사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 되던 회사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에서 그거를 정부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영했어요. 삼성 반도체라고. 예. 근데 적자를 무지하게 나가고 거의 망조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연구를 할 때 뭐까지 했냐면 그 실험실에서 16K라고 하는 16K D램이라고 하는 거를 시험적으로 샘플을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정변이 있고 그렇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네. 시에 돌아가시게 하고 네. 들어와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서 1980년에 딱 그 11.6 사태 이후에 국보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 이건 안 된다. 경제도 안 되고 나라도 혼란하고 이러니 그때 세운 것이 뭐냐면 국부에서 네. 전자산업진흥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전자산업진흥책. 기술 입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 없는 시간에 그때 이 기술 입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경제 비서관실에 네. 우명이라고 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술비서관을 두어서 예. 전자산업진흥책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그때 우리가 칼라 텔레비전을 막 수출하고 그랬는데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칼라 텔레비전을 80년도에 방영을 허락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네들 얘기고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나라의 전체 생산에서 외국도 대규모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수요를 진작을 해놔야 돼. 시장을.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있던 사무실에도 일본에 소니 TV가 있었어요. 칼라 TV를. 네네네. 국산 TV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 시장을 풀어가지고 국내 시장에 마켓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 전자산업 업체들, 금성사나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수익을 얻고 자신들이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세금으로 대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을 해서 진짜 엄청난 수요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과 함께 정부의 기술정책에 의해서 전자산업진흥책에 의해서 주 관심사가 됐던 게 뭐냐면 저번에 얘기한 통신도로, 네. 그 다음이 반도체, 네. 그 다음이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중점 사업으로 해서 기술정책을 피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 반도체에서 얘기하면 반도체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입국을 하고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으로 전환을 하니 네. 삼성전자도 그거에 대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그와 관련돼서도 LG전자도 그때 금성사죠.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네. 심지어 현대까지도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전자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성 반도체라고 하는 거를 삼성전자에 흡수했다가 다시 만들면서 이거를 이제부터 돈이 되는 쪽으로 하게 된다. 아무리 그걸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돈이 안 되면 이제는 안 되니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 투자는 굉장히 미미한 중소기업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거에 적극 지원을 할 테니 아이디어를 내봐라.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부 그것이 담당을 했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예요. 네. 그때 금성반도체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사업 기획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 선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때 삼성의 제안과 삼성전자의 제안과 금성반도체의 제안이 달랐어요. 금성반도체의 제안은 ASIC이라고 해서 네. 주문형 반도체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 그 대신에 다품종이야.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기는 되게 어려워.
근데 삼성은 뭐를 했냐면 나는 D램을 하겠다. 네. 메모리 반도체. D램을 하겠다. 네. 메모리 예. D램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 삼성 반도체 너는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성공을 빨리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제안이 나온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 가서 그 지인들을 만나서 그 삼성 반도체에 대한 거를 그 정보를 수집하겠대요. 네. 그래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 당신 이거 잘못하면 망한다. 일본이 64K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쓰러뜨리고 이길 때 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냐? 10년 넘게 걸려서 겨우 1등 제품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64K로 인해서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를 제패해요. 그런데 니네들 실력으로는 안 된다. 니네는 기술도 없거니와 그게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돈도 무지하게 든다. 네. 근데 너 그 돈도 넌 없다. 그니 공장 세우는 것도 힘들고 제품 기술도 어려우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뭐 이건희 회장이 뭐 제안을 했다니 근데 이건희 회장 그때 20대 그런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저희가 아니야. 물론 지금 삼성전자를 이끌어서 어마어마하게 키운 걸 보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이라고 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금성사는 그걸 하지 않고 그 외국에서 그 소위 제품 기술 도면을 사다가 그거를 라이선스 받아갖고 그걸 생산하는 걸 하는데 지금의 가격이 좋은 그걸 하고 D램은 일본한테 도저히 안 되니 우리는 그걸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게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뭐를 정부에서 지원을 요청했냐면 정책 작업을 기술 혁신을 하고 첨단 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지원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제안이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무진 공장. 반도체에 소위 먼지가 없는 공장을 만드는 그 짓는 거를 네. 지원해달라. 너 제품 기술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냐니까. 제품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알 테니까, 뭐 사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 할 테니까, 무진 공장 짓는 거를 도와달라.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무진 공장 짓는 걸 도와줬어요. 정책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금성 반도체는 딴 방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경쟁을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83년. 네. 딱 2, 3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64K D램을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다는 건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공장에 돌아가서 최종 제품이 합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얼마 만에 했느냐? 6개월 만에 했어요. 일본이 10년 걸린 것.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예, 맞습니다. 터전만 만들어주면 우리 능력으로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예. 네. 현대 중공업이 조선소를 세울 때 그 도크를 지으면서 기술을 배우면서 선각을 만들면서 조립을 하면서 도에게 배우면서 일하면서 돈 벌고 해요. 그거를 동시에 했던 것과 똑같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그렇게 6개월 만에 64K라고 하는 일본 다음에 그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화학공업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중화학공업의 산업의 쌀이 뭐였어요? 석유 정제. 철강. 예, 철강. 포스코였어요. 예. 그죠? 네. 그러면 반도체는 컴퓨터, 통신, 전자제품의 쌀이에요. 네. 맞죠? 네. 네. 네.
이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 정확한 전략적 포지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죠? 네. 그를 전략적 포지션을 또 현실적으로 구현을 삼성이 했어요. 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전략적 포커스를 두고 적은 돈을 가지고 그거를 중화학공업에서 투자됐던 것 중에 부실이 됐던 것들이 많았어요. 유가가 너무 올라서. 네. 그래서 철강산업 통폐합하고 조선사도 정리를 해가고 뭐 중화학공업 투자도 정리를 하고 연구기관도 정리를 하고 뭐 이래서 통폐합을 했어요. 그때 마찰이 있겠죠. 독립적으로 있던 걸 묶었으니. 네. 그런데 돈이 없는데 그걸 다 따로따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남겨놓은 돈을 전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 베이스 버지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중점 사업에 모아서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보통의 속도가 아닌 그런 정도의 속도로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54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 3,000개를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대단한 나라죠? 달러로 얘기하면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3,000명의 취업자를 만들었어요. 예.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네. 엄청나게 수익을 얻는, 돈이 없어도 수익을 얻는 나라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매월 취업자를 그렇게 급격하게 줄이는 나라. 네. 돈 들여서 줄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네. 사산성. 사산성. 날생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 사산성을, 네. 죽음을 낳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예. 네. 그런데 어디다 대고 흙수저, 금수저야. 맞습니다.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 국민 책임이에요. 걔네들이 그렇다는 걸 몰랐다? 못 알아들은 것도 국민 책임이야.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떤 일을 이뤄냈어요? 웬만한 사업에 들어가고 웬만한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웬만한 통신기기에 들어가고 웬만한 단말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거의 다 만듭니다. 네. D램의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죠? 네. 중공애들이 얼마나 배 아프면 따라하고 싶어 죽겠어요. 네. 훔쳐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게 훔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 도둑질한다고 그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끼들은 도둑질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걸 또 도둑질해서 갖다 주려는 놈도 있어. 맞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 하나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연결했냐에 따라서 지금 1980년에 세운 기술정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무역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세계를 제패하는 반도체 기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삼성 혼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부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정부는 그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환경만 만들면 되지. 전번에 삼성전자를 말아먹기 위해서 국민연금에다가 스튜어드십이 어쩌고 개뿔 떠는 걸 만들어서 뭐 경영권 행사를 하겠다. 되나 보자 이거예요. 넘어가는 순간 나라 망해요. 두 번째는 외국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쓰레기들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놔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스튜어드십은 어려운 말은 다 갖다 집어넣어. 네. 지가 할 줄 아는 게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놈이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으면 교수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지가 돈 벌지. 네. 주제를 알라 이 말이에요. 주제를 알라. 예? 무슨 미세먼지를 하는데 무슨 고등어 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겨 이 미친놈들아. 그걸 가지고 또 박수 치는 국민은 뭐고. 위성사진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메뚜기 대가리도 안 된다고. 위성사진을 하루에 몇 번씩 받아볼 수 있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위성사진에서 야간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거 보고도 판단 못하는 놈은 난 상대 안 해. 예. 자, 위성지도 한반도 딱 찍으면 어떻게 돼 있어? 태양 빼놓고 나머지 검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개 평등세계야. 예. 대한민국을 찍으면 밝은 곳에 다 있죠? 네. 닭꼭대기 빼고는. 네. 밝음의 평등세대야. 저 국가야. 그런데 어둠의 평등국가를 가겠다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국민들은 언제쯤 정신 차릴 거냐 이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진 하나만 가지고 뭐든지 다 설명해. 어떤 놈을 만나든지. 빨갱이 새끼들 만나든지 어떤 놈. 내 친구 중에 지 아버지가 간첩이었던 놈도 있었고 내 친구 중에 전라도에서 저 6.25 때 부위원장 하던 놈 아들놈도 있어. 그 새끼들은 나 만나는 거 절절 겨. 왜? 하는 것마다 박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든지 나라를 잘 먹게 살리는가 하는 거는 그렇게 정확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하겠다면 집중적으로 도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은 뭐를 잘해요? 빨리빨리 잘 만들어요. 빨리빨리. 지금 일본의 반도체 업체가 다 망했죠? 네. 다 망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이병철 회장한테 그 얘기했던 걸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지느냐?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많은 그 반도체에 필요한 원자재,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기계류, 네. 자본재, 그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못 따라가요. 네. 아직도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일본이 이 삼성 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엄청 도움을 줬어요. 예. 전략도 어떤 전략이냐? 이게 사실은 일본 NEC의 전략이었어요. 예. 이곳저곳에 어떻게 만들어나 봤는데 NEC가 바로 일본 정부에서 네. 무진 공장을 만드는 지원을 받아서 세계 1위가 됐던 반도체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 그것이 왜 그랬는지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알아요? 정부 관료가 어떻게 알아? 이 방향이 왜 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당신은 뭐다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네. 이미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에는 정부가 기업에 들어서 지시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거 해 저거 해 그랬을 것 같죠? 그거는 지네 대가리고 빨갱이식 사고. 이 양반은 정말 유명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아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는 모른다. 그래서 김재익 그때 기획국장이었어요. 예. 김재익 국장을 오면 인사를 하고 국장님 제가 진짜 무식한 경제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만 수요 공급이라는 게 알지 수요가 뭔지 공급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국민학생 다루듯이 저를 글자 하나하나씩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소문이 뭐가 났어요? 경제 대통령은 당신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 뭔지 아세요? 모르면서도 뭐든지 아는 척해. 네. 뭐 얘기하면 다 씹으려. 동네 가게 아저씨까지. 길에서 청소하는 놈까지 세상의 정치도 알고 세계도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하나씩 하나 질문을 나가면 뭐 그렇게 따지냐 그래. 사실 얘기하면 쥐뿔도 모르는데. 근데 선진국들 가보세요. 일본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거에서 난 이렇게 생각하면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난 그거 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선진국이에요. 저게 지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게 선진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한번 재판장이나 아니면 검사나 이런 그 관료들 이렇게 만나보세요.
다 아는 척해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맞습니다. 한일 낚아물어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국가 정책과 기업이 일치단결해서 자기 할 일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성공한 비결이고, 그 결정, 그 판단,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국민을 이렇게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이 들어와 있어도 흑자를 내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냐면 들어섰는데 별로 이상이 없대. 최대 수출을 하고 그랬대. 지가 한 거야? 지가 한 거냐고. 지는 망가뜨리고 세금 걷어갖고 돈 뜯은 거밖에 없어. 돈 날리고. 네. 근데 뭐를 했다고? 1원이라도 번 거 있으면 가져와봐. 없잖아요. 돈만 날렸지. 한번 너 54조 네 임기 끝날 때까지 한번 벌어와봐.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 그만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첨단 기술, 특히 전자산업에 있어서 전자산업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배, 자동차, 기계 모든 부분에 이 반도체는 들어가요. 네. 이 반도체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에 쌓인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전번에 그 라이트 커브 선생님 그 저기 컴퓨터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 해서 내가 그거 한 2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처음 생산한 그 업체, 다시가 벤처가 업체였어요. 그거는 사실 삼복 컴퓨터입니다. 네. 삼복 컴퓨터. 그죠? 네. 들어보셨죠? 네. 트라이잼이라고. 예. 삼복 컴퓨터가 지금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지만 그 양반이 이용태 회장이라는 분이 어디서 했냐면 청계천에서 예. 청계천 전자부품을 구해서 그걸 맞춰서 앞으로 세계를 위해서 81년인가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어떤 컴퓨터가 훨씬 더 유리했었냐면 저 맥킨토시, 네. 애플, 예. 애플 컴퓨터가 정말 지금도 애플 컴퓨터가 더 좋지요. 사실 애플 컴퓨터가 IBM 컴퓨터보다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 윈도우를 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거를 이 컴퓨터 저 컴퓨터에 얹고 싶어서 환장을 했을 때예요. 네. 막 부탁을 하고 그랬을 네. 때예요. 근데 잘 팔리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를 삼복 컴퓨터가 복제 컴퓨터라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대성공을 거둬요.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밖에 그 애플 컴퓨터가 그거를 공개를 허용을 안 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해갖고 저가형 애플 컴퓨터에 랭킹 1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벤처 사업 중에 이런 벤처 사업이었어요. 네. 멋있어요.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뭐 누가 지원을 해서 뭐 대기업이 컸다니 그러는데 이건 아니야. 해운상가에서 전자부품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시험 제작을 해서 그것이 그런 성능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을 하니 수출을 해서 1등을 했는데 오직 하면 삼복컴퓨터 이용태 회장께서 정경련 부회장까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창조적인 사람의 머리로 자기가 세상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세상에 통용되게만 만들면 돈을 번다고 하는 걸 보여준 시기예요. 이게 삼복컴퓨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이 인간의 퀄리티가 어떻게 사업으로 전환되고 부를 쌓는가를 보여준 것이 삼복컴퓨터입니다. 우리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요. 그죠? 더한 일이 있습니다. 더한 일이 바로 무슨 게임 산업이니 아니면 페이첵이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는 유튜버까지 크리에이티브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시기가 됐어요. 네.
그러니 이제는 뭐가 중요한 시기예요? 벌써 이미 80년대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시기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4차 산업을 가는데 무슨 공산주의가 어쩌고 그거 개뿔딱지는 사라지게 된다. 왜냐? 자기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이용한 서비스나 제품을 팔아서 자기가 소유하게 돼 있어요. 예. 소위 얘기하면 직원을 안 둔다고, 맞습니다. 예. 노조가 없다고, 네. 네, 네. 무슨 프로레타리아 혁명이야. 프로레타리아 사망이지. 맞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 사회가 바로 4차 혁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왜 자유인을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회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남의 말을 듣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그 말을 듣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quality of life, quality of human being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핵심 요소가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준 사람들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을 뭐 광주에다가 무슨 구인을 해가 테레비에다 딱지 붙여 이렇게 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맞습니다. 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길을 보여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그 위대한 점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놈도 그래. 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 놈 다 죽어야지. 네. 그래 그거 얘기한 놈, 네 부모는 잘 모시냐? 맞습니다. 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어디서 지적질이야?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한테 과가 있다. 과 있지 당연히. 말 안 듣는 놈 때려잡았잖아. 이런 김에 하나 더 한다. 네. 뭘 더 하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부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출신. 누구냐? 필립 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필립 황. 예. 네. 개인 컴퓨터, PC, 게임기 모니터 이거 하시던 분이에요. 네. 필립 황이라는 게 계신데 황규민 씨 거예요. 황규민 회장일 거예요. 예. 그분이 미국에서 그 해외 이민해 온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그 트럼프도 껴 있어요. 네. 트럼프도 껴 있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인가 무슨 상인가 그걸 받았어요. 네. 그거는 보통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황규민 회장께서 그걸 받고 기술 자문을 했어. 그 미국 대통령을. 네.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오명 장관을 보냈어. 오명 장관을. 예. 오명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때 비서관일 때 한국에도 좀 투자를 해주십시오. 난 이거 언제 들었냐? 황규민 회장께서 여기에 공장을 세웠어요. 텔레비디오라고. 네. 구로공단에. 그걸 세우고 나서 주요 대학에 그때 H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 8088 예. 그게 달린 컴퓨터를 기증을 했다고. 예.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 컴퓨터실을 PC실을 새로 만들었어. 예. 그래서 각 대학에 그 주요 대학에 몇십 대씩을 기증을 하셨다고. 국민들 학생들 배워야 된다고. 네. 근데 그 양반을 찾아가서 그 한국에 좀 투자를 해주시고 컴퓨터 이거 개발하는데 기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그런 생각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물렸어요. 그 뒤에 다시 최신부 장관이 돼가지고 오명 장관이 찾아간 거예요. 그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자.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가 2차, 저차, 찌푸차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싶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너무나도 진짜 진심 어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걸 보고 나는 투자를 했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강의했어요. 지도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텔레비디오를 여기에 돈을 엄청 들여서 구로공단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거를 주요 대학에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있는 데에 기증을, 공짜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진행됐어요. 네. 왜냐? 게임기를 만드는 그 모니터, 옛날에 그 갤로군이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예. 네. 팔이 날아다니니까 드르륵 쏘는 거, 그 원래 흑백 모니터인데, 네. 거기서 칩을 갖다 끼면은 그 칼라로 쏴요. 네. 그래갖고 흑백인데 칼라처럼 돼요. 근데 그 뒤에 칼라 모니터로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칼라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싸게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고 PC로 가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빌 게이츠도 이 양반한테 제발 MS 도스를 좀 얹혀달라 그랬어요. 이 양반은 사실 뭐를 했냐면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애플 컴퓨터에 클론 컴퓨터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또 여기에 한국의 그런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투자 요청을 받아들여 그거를 여기에서 그래 한국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그럼 여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북한도 그걸 요청했어요. 이 양반한테. 이 양반이 원래 함흥분이에요. 함흥분이에요. 그리고 소련도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다 거부를 하고 물론 그때 미국에서 적성국가에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에서 사업이 대폭삭 망했어요. 언제 망했느냐? 노태우 때 망했어요. 노태우 때 왜 망했느냐? 노조가 네.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양키 고홈. 그 어떤 놈인지 알겠죠? 네. 그 양키 고홈하는 건데 이분이 붕괴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투자를 하고 기술도 없는데 또 와가지고 700명이 넘는 사람을 반백에 다녔는데 이 자식들이 나보러 양키래. 자기는 미국 가서도 자기가 자유의 전상을 받아도 나는 순수한 아메리칸이 아니다. 나는 한국인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네. 자기 보러 양키라고 그러고 양키 고홈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 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덧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장교하고 막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잡았지. 네. 다 때려잡았죠. 그런데 이건 뭐 엉망진창인 거라 아시잖아요. 물태우라고.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주문받았던 거 약속 못 지켜서 배상금 내고 뭐 해서 손해를 막 취하고 보고 회사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700명 일자리 어디 갔을까요? 없어졌죠? 네. 자, 다시 흑수저 누가 만들었어요? 지놈들이 만들었죠? 네. 흑수저를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잊어먹지 말자고요. 네. 이런 시련을 다 겪어가면서 발전해온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련을 안 만드는 놈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산 거예요. 네. 그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들과 합심을 해서 그 우리나라 경제를 그지에서 여기까지 발전시킨 기업가들, 이 사람들한테 돌팔매지 하는 놈은 묻어버려야 돼요. 묻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반도 야간 사진을 보면 거기에서 생산되고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게 보여요? 평양이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한 놈이 싹 가져가서
평양에 있는 심부름꾼들한테 놀아주면서 불 켜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 껐어요. 그죠? 네. 대한민국은 청와대의 불빛이 밝습니까? 전국의 도로 불빛이 밝습니까? 도로 불빛이 훨씬 항구와 많습니다. 도로 불빛이 밝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벌었으면 쫙 퍼뜨리게 돼 있어요. 네. 네. 쫙 퍼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는 요번에 전두환 대통령 그거 얘기하고 듣고 나서 자기도 속이 좀 미어진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새마을 운동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전파를 하라고. 네, 공연을 알려주세요, 하죠. 선생님. 그래서 나는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한테. 야, 나도 눈물 났다. 그래서 내가, 나 군인우리 남자야? 난 막 그런 거야. 그때, 야, 진짜 속이 터지더라. 야, 그렇게까지 시각을 못 봤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이현선 씨나 아니면 장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내가 이거저런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그 반응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전화들 많이 받았다 그러대요. 네, 네. 맞아요. SNS도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대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가는데 우리는 모든 좋은 점을 이미 앞선 선배들이, 네. 앞선 지도자들이 다 보여줬어요. 네.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이렇게 황규빈 회장처럼 여기 와서 하겠다는 것도 같은 민족이니 뭐 이런 거 민족 떠드는 놈이 양키라고 지적질하는 놈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네들이 그래서 그 700명 넘는 직원들이 날아갔을 때 지들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죠? 네. 그걸 기반으로 또 정치를 해서 지가 리드를 해보겠다는데 돈 쓰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어주고 인류 회사들을, 인류 인재들을 끌어다가 국가 발전을 기하는데 어떤 놈은 돈 들여서 일자리를 줄여. 이런 사단성을 추구하는 놈들과 극대화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지도자와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고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혁기에 그 변혁에 맞는 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변혁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안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가왔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변혁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젊은이들, 노인이든 누구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그들이 그런 노력을 했을 때 그런 정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지, 지가 개뿔도 모르는 게 임금 정하고 노동시간 정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진짜 쌍팔년도 다 망한 소련과 같은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나는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새마을운동을 빨갱이들은 안 합니다. 왜 새마을운동을 빨갱이들은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 중공이 새마을운동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네. 전번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좌파운동하던 기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가지고 경제 자문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가 국민이 엄청나게 잘 살게 해서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독재자가 그게 일반 국민하는 게 싫어서 지가 쪽쪽 빨아먹는 거로 새마을운동을 좀 약화시켰대요. 그래서 폭동이라서 쫓아냈대요. 국민이 너무 못 살게 돼서. 사람이 깨치게 되면 자기 것 뺏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들이 중공은 절대로 새마을운동 같은 건 안 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요렇게 한 거를 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서 버는 걸 하지만 그 새끼들은 뭐를 해요? 도둑질해서 가져가겠다는 걸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걔네는 망합니다. 실제로 망하는 거로 가고 있고요. 아니, 왜 추측이 아니에요? 난 추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못 해준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의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하는데 그거에 쌀이 될 수 있는 반도체를 일으키는데 그 전에 돈 되는 게 아니라 실험실이나 단품 아주 그 소자 만드는 것 정도의 저급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휩쓸어버리는 D램을 우리가 지금 세계 1등이 되는 기업이 2등이 되는 기업을 다 갖고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드는데 기반을 만들고 가장 단시간 내에 성공시킨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황교안 회장에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얘기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흑수저 금수 얘기 나오길래 흑수저는 니네가 만들었다를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 뭐 그 압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한번 하는 거 보자고요. 나는 여기 그 압송하면은 이현 대표께서 거기 가서 사진 촬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새끼들 몇몇을 다 방송에다 한번 때려서 네. 우리가 느끼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는 걸 참여해서 잘 막아주시면 더욱 좋고.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예, 선생님 오늘 다음에 예. 여러 번 더 할게요. 네. 몇 번 더 하는데 한두 번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네. 다음에 할 거는 인터넷, 네네네. 벤처 비즈니스 네. 그거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선생님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시라고요. 오늘도 너무 명강이었습니다. 예. 예, 뉘앙스를 하나 띄워줄게요. 네. 세계의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만든 국가가 미국이죠. 네. 예, 아세요? 네. 세계 두 번째로 민간이 쓸 수 있도록 인터넷을 만든 나라가 누굴까요? 잘 찾아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쟤네들 얘기하는 건 반대로 들으면 됩니다. 네. 너무 선생님. 쉬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명강의에 저나 이한텐 대표가 말을 첨언하는 거는 선생님이 어떤 이 강의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서 네. 이 여러분들 일부 이 방송은 그대로 교육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는 일부를 종료하고 네, 2부에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10분 뒤에 다시 2부에서 뵐게요. 다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